9시면은 딱 8시 일어나가지고 씻고 9시부터 공부할 자세를 딱 가지고 하루를 보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일단 전위 및 전위차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의 정의. 전위가 뭘까, 전위? 전압입니다. 맞습니다. 전압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전기 위치 에너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은 이런 전위의 차를 말하는 거야. 전위의 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위가 10V고 여기가 전위가 5V야. 그럼 이 전압차가 몇이지? 5V요. 5V죠. 그런 게 네. 이런 전위의 차를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단위 정전화를 무한하게 먼 위치에서 임의 관측 지점까지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말한다. 이게 전위의 정의이긴 해. 정의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조금 어렵지? 말이 이해되니 이거? 어느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단위 정전화를 무한하게 먼 곳 위치에서 임의 관측 지점까지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말한다. 이해가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 혹시 너희들 위치 에너지 아니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니까? 위치 에너지? 예. 물리 시간 때 위치 물 에너지. 시간에 배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뭐야? 위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위치 에너지는 음.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 그치. 당연히 물이 떨어지는 거지. 네, 네. 네, 맞죠. 네, 물이 왜 떨어져? 중력이요. 중력입니다. 그치. 어쨌든 위치 에너지랑 상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쌤이 이런 볼펜이 있어. 볼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어렵습니다. 떨어지죠? 이건 왜 떨어지는 거야? 중력에 중력이요. 의해서요. 그치? 그럼 이 위치 자체는 위치 자체에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쌤이 놨을 때도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즉 에너지가 이제 생긴 거지. 어쨌든 이 위치 자체에서 얘를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즉 위치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위치 에너지랑 비슷한 게 이 전위인데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야. 정기적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점점 Q쿨롱이 있어. 플러스 Q쿨롱이 있다. 근데 이 지점에서 1쿨롱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가 있어. 그럼 이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생길까? 당기는 힘이 생길까? 밀어내는 밀어내요. 힘이요.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 생기지. 그럼 이 전하는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이 Q쿨롱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멀리 이동을 하겠지? 네. 그렇지? 즉 이 볼펜이 여기서 가만히 둬도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1쿨롱짜리 전하도 이 Q쿨롱 때문에 점점 멀리 미뤄지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이 전하가 이 Q쿨롱에 가까울수록 더 멀어지는 힘이 세질까? Q쿨롱부터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힘이 세질까? 가까이 가까워 있어야지. 있을 때 힘이 세죠. 그치?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지는 힘이 세지지? 네. 네. 이 Q쿨롱에 가까울수록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기 때문에 이게 이동을 하는 거겠어? 반발력? 그러니까 반발력은 이 Q로 가까이 갈수록 더 커져요. 커지겠죠? 네.
커집니다. 즉 전위란 게 그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야. 즉 플러스 Q쿨롱이 1쿨롱짜리가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거랑 2번 위치에 있는 거랑 3번 위치에 있는 거랑 저 멀리 4번 위치에 있는 거랑 이렇게 있을 때 1번 쪽으로 갈수록 밀려나는 힘이 세지겠지. 네. 즉 멀리 밀려나려는 힘이 세진다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근데 이 전화로부터 엄청 멀리 있어. 이제 막 더 이상 엄청 멀리 있다 보면은 즉 4번 위치까지 가 있어. 그러면 전화가 이 Q쿨롱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봤죠? 안 받겠죠? 네. 즉 이 볼펜을 이제 볼펜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진다고 뭐 볼 수 있는 거랑 얼핏 비슷한 거지. 네. 높이 있을수록 잘 떨어지는 거랑. 네.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플러스 이제 이미 어떤 점, 이 Q쿨롱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는, 일단 전화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기잖아, 그치? 예. 이 Q쿨롱에 의해서 어떤 지점에 1쿨롱을 놨을 때 이 1쿨롱이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이 뭐냐? 임의 관측 지점까지,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얘를 P라고 하자, 위치가.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즉 전개의 방향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네. 즉 얘가 저 멀리서부터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저 멀리까지 갔을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위치까지 땡겨 온다는 거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거야. 즉 이 펜이 쌤이 여기서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얘를 요만큼 올리면은 이 올린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더 생긴 거잖아. 네. 그것처럼 저 멀리까지, 저 멀리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무한대 저 멀리에 있는 전화를 어떤 위치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전위라고 한다. 개념이 좀 쉽진 않지? 즉 볼펜이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은 여기는 이 책상 위보다 이만큼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전화도 저 멀리서부터 이만큼까지 끌어올리면은 이 전화는 다시 그냥 뒀을 때 다시 멀어지려는 힘이 자동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뭐 어떻게 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느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즉 Q쿨롱에 의해서 전기력이 발생하는 공간이지, 단위 정전화, 즉 1쿨롱을 무한하게 먼 곳에서 임의 관측 지점까지, 즉 임의 관측 지점까지 전개의 반대 방향, 지금 원래 전개는 이런 방향이었으니까 이런 반대로 끌고 올라온다는 거죠.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라고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전위는 기호로는 V로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점전화 Q로부터 전위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전위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이게 적분이 또 들어가죠. V는 네. 마이너스 돼 있지. 네. 이 계산은 잘 못하더라도 이거 자체의 모양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지금 보면 여기서 위에 보면은 여기 반대가 있죠. 전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라고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즉 저 멀리 무한대 지점에서부터 이 거리 R 지점, 이 지점까지 갖고 온다는 거야. 전화 Q쿨롱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 P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거니까.
즉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이 전개의 세기를 거리로 적분했다. 이 거리로 적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리 우리 r이니까 거리로 적분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2dr.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랑 이 적분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는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이걸 뒤집어 주면 돼. 그래서 r부터 무한대까지 2dr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자체적으로 이것의 내용들 의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진짜 어렵게 진짜 어렵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막 전문가들 수준 같은 경우는 이 전개에다가 값을 주고 이걸 다 적분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뭐 이거를 쌤이 볼 때 공채 수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낼 거고 하니까 그냥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2dr이 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두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위에서 말한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v는 인테그럴 r부터 무한대까지 2dr이죠. 근데 전개가 뭐야? 전개의 세기가 뭐야? 점전화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g.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나온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외울 거는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다라는 거, 이걸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 적분 과정이 혹시나 궁금하면은 우리 배우긴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면은 옆에 적어주세요. r부터 무한대까지 r의 마이너스 2승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한번 어제도 했었고 엊그제도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이건 알 것 같은데, r의 마이너스 2승 적분하면 위에는 어떻게 됐어? 입혀주잖아. 네. 네.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1. 그렇죠. 마이너스 1승 됩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1 됐잖아. 기억나? 적분할 때? 적분할 때 승수는 플러스 1을 시켰잖아. 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건 어떻게 했어? 나눠요. 뭘로 나눴어? 더해준 걸로 나눴죠? 네. 마이너스 1분의 1이었지. 네. 이렇게 하면은 r분의 무한대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엇이냐? 마이너스 1분의 1은 결국은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네. 즉 마이너스 r분의 1이라는 겁니다. r 마이너스 1승이 r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무한대를 먼저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빼기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1이 몇이야? 엄청 큰 것분의 1이야. 미. 0에 가깝겠지? 네. 엄청 큰 것분의 1이니까 거의 없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은 얘는 몇이 돼? r분의 1이죠. 그럼 결국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적분은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수준에서 선생님 볼 때도 저렇게 적어놓고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어둬. 필기해둬. 꼭 필기하세요. 필기 안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까먹습니다. 필기 안 하면 100% 까먹는다.
필기를 해도 까먹지만 필기를 하는 이유는 까먹었을 때 다시 보기 위함이다. 요즘에 뉴스 많이 보냐? 뉴스? 네. 쌤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20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20, 30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 근데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고졸 우리 학교도 취업률이 떨어지긴 했지. 근데 사실 그 대졸 취업률도 그보다 더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거의 학자금 집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도움을 못 받고 혼자 대출을 해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은 빚이 한 4천, 5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아유,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 가서 또 공부를 하면은 이게 또 그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면 좀 나은데 혹시나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 자연스럽게 또 취업하기가 또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지금처럼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냥 공부를 해서 빨리 들어가면은 쌤 볼 때 그게 최고 같아. 최고입니다, 선생님. 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NCS도 잘 해야 되지만 전공 능력이 꽤 필요하거든. 근데 전공은 사실 투자한 만큼 올라요. 투자한 만큼 딱 올라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국영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과학 이런 거는 짧게 공부해도 올라가거든. 그래서 쌤이 원래 고등학교 때 한창 게임 많이 할 때는 게임 많이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때 과학이었어. 과학. 그때 당시 과탐이었지. 근데 과탐은 쌤이 진짜 한 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름방학이었지. 이런 여름방학. 너희 지금 고2잖아, 고2. 그치? 쌤이 고2 여름방학 때 고2 여름방학? 고3 여름방학? 근데 그때 정신이 딱 차렸어. 이제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강의가 많이 없을 시점 이제 딱 시작할 때였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나 끊어가지고 이제 아침 한 8시 반 9시에 일어나서 인터넷 강의 보고 문제 풀고 하면서 저녁 한 9시 10시까지 그거를 한 4주 정도 여름방학 했으니까 4주 정도 됐겠지. 4주간 바짝 하니까 진짜 과탐 점수가 그때 72점 만점일 때 쌤이 거기서 똑바로 풀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찍고 어떻게 풀다 보니까 한 20점 정도 나오더라고. 근데 실제로 빵점이지. 쌤이 잘 알고 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빡세게 하니까 거의 한 65점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 전공도 비슷해. 전공도 그렇게까지 머리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 투자와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터넷 잘 되는 시기에는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인터넷 뭐 네이버나 지식인도 그렇고 또는 유튜브만 뒤져도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전공 미리 좀 열심히 방학 이럴 때 투자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계약하고 또 뭐 학교에서 하는 거 따라가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이론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전위차의 정의 어느 임의 두 지점 A, B에서의 각각의 전위가 VA, VB일 때 이 두 지점 간의 전위차를 말한다. 전위차는 기호로 VAB로 표시하고 보통 VAB라고 하면은 VA 지점 빼기 A 지점의 전위 빼기 B 지점의 전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VBA라고 되어 있으면은 B 지점의 전위 빼기 A 지점의 전위를 말하는 거고 단위는 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전위의 기본 공식 VAB는 VA 빼기 VB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EDR 그 다음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EDR 이렇게 한다. 즉 B 지점이 있고 A 지점이 있을 때 전개의 세계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1쿨롱의 전하량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전화에서 두 A, B 지점 간의 전이차를 말한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개념적인 것으로 너무 머리 썩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기본 공식만 알면 됩니다. 즉 V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E dr 했을 때 4파이 입실은 제로 R1분의 Q를 하면은 R1에서의 전이지. 그다음에 네. 4파이 입실은 제로 R2분의 Q는 R2에서의 전이야. 즉 전이 차니까 VR1을 구하고 VR2도 구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출 예제를 보면은 어느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전화로부터의 거리를 몇 배로 하면 되는가. 거리가 2배로 하면 전위는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밑에 분모가 있으니까. 넵.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위 경도가 나옵니다. 전위 경도라는 게 있는데 정의만 좀 봐두자. 어느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두 점 간의 전이차를 그 거리로 나눈 것을 말한다. 전위 경도의 크기는 전개의 세기와 같고 전위 경도의 방향은 전개와 반대 방향이다. 전위 경도의 기호로는 이게 그레드 V라고 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전위 경도를 의미하는 거야. 단위는 볼트퍼미터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정도 말만 외워두세요. 전위 경도는 전개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전위 경도는 전개와 이가 전개죠. 전개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1장 배우고 할 거야. 1장 배우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위 경도는 두 점 간의 전이차를 그 거리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전위 경도는 전개의 크기는 같고 전개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E는 마이너스 그레드 V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원래 그레디언트 V라고 하는데 이 기호까지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 기호까지만 같이. 그다음에 1장을 배우면은 좀 더 그때 가서 이해를 하고 이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1장 배우고 하면 낫고 그다음에 전기 쌍극자 및 전기 이중층인데 여기도 그냥 가볍게 봐. 이것도 기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나간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보자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기 쌍극자의 정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점전화가 매우 근접하여 미소거리 즉 짧은 거리 델타만큼 떨어져 존재하는 상태의 전하를 말한다. 이때 전기 쌍극자를 이루는 쌍극자 모멘트 M은 Q 델타로 나타낸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M으로 표현하고 이 Q는 뭐야? 전하량이죠. 그래서 크기와 그다음에 델타 거리로 곱한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옆에 그림을 보면은 즉 이 두 전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짧은 거리인 델타만큼의 거리 있을 때 이거를 전기 쌍극자라고 하고 이때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은 M은 이 전하량 Q 곱하기 거리라는 거.
누가 이렇게 바람 소리 많이 나오지? 그래서 전기 쌍극자라는 게 뭔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전기 쌍극자는 방금 말했듯이 저 그림을 봐주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전전화가 매우 근접하여 있는 상태를 전기 쌍극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 쌍극자 간에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이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의 크기 곱하기 거리다. Q 델타다. 라는 공식이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시험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와. 이렇게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예로부터 Q 지점, P 지점에 있는 거리, 이 쌍극자 모멘트의 중심부로부터 거리 r 떨어진 P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 이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외웁시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 이 공식이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외워주는 거 정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된다. 다만 전기 쌍극자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전기 쌍극자 했을 때 이런 거였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이중층의 정의 전기 이중층이 뭔가 정도만 정전화와 부전화가 매우 짧은 거리 두고 마주보면서 분포된 상태를 전기 이중층이라고 한다. 이때 전기 이중층을 이루는 전기 이중층의 세기는 지금 전기 이중층이 층이 두 개죠. 이 밑에 층이 하나 있고 위에 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플러스 로 S 면전화 밀도고 밑에는 마이너스 뭐 로 S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델타인 거고 그때 이런 것을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층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중층의 세기는 로 S 델타 앞에랑 비슷하죠. Q 델타랑 비슷하죠. 면전화 밀도 곱하기 델타로 나타낸다 정도. 그 다음에 전위는 이렇게 값이 나온다 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글쎄 쌤은 뭐 별로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이거는 이 정도는. 근데 뭐 시험이란 게 워낙 예상치 못한 것까지 낸다고 하면은 뭐 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당장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건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기 이중층 하면은 전기 층이 두 개로 된 거였지 정도를 기억해 두고 나중에 나머지 다 외우고 혹시나 시간이 여유가 남으면은 뭐 그때 외워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당장은 그냥 그 정도만 봐두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32번부터는 쭉 풀만 해. 이 전위에 관련된 문제라서 쭉 풀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표시는 좀 해놔라. 4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우고 41번은 일단은 배우고 그 다음에 42번도 일단은 배우고 두 개는 일단은 배우고 하고 그 다음에 44, 45번은 암기. 이거는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그냥 공식 나오는 거서 그냥 암기한 내용이고 46번도 45번이랑 동일하고 47번은 일단은 배우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지금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야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선 이거 못 푸는데 하면 또 멘탈 붕괴 오니까 풀어야 될 거, 외워야 될 거를 쌤이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40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지금 32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0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갖고 다 풀었나요? 선생님,
네. 32원에요. 왜 저 뭐지? 저 VAC 더하기 VBC예요. 보자. 그림과 같이 AB는 BC는 1m 일 때 A와 B의 동일한 1 마이크로쿨롱이 있는 경우 C점의 전위는 몇인가? 라는 문제네. 이 A에 의해서도 전위가 발생하고 B에 의해서도 전위가 발생하잖아.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지. 네. 그치? 근데 이 네. VA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위는 이렇고 VB에서 발생하는 전위도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거잖아. 네. 그럼 이때는 QA고 이거는 QB고 이 R은 RA와 C 사이의 거리고 얘는 R, 얘는 AC, 얘는 B와 C. 이 말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보자. 여기가 1쿨롱, 1 마이크로쿨롱, 이거 1 마이크로쿨롱일 때 이 D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A가 있고 C가 있어. 이 거리가 몇 미터야? B라고 하자. 2m. B면은 1m. 네. 그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어. C가 있어. 그럼 거리가 2m야. 2m지. 그럼 얘는 4파이 입실론 1분의 1 마이크로쿨롱이지. 네. 네. 얘는 4파이 입실론 2의 2분의 1 마이크로쿨롱이고. 그럼 저기서 거리 1은 뭐야? 1은 A와 B 사이고 얘가 B 사이고 여기는 A와 이 2m는 A와 C C 사이의 사이. 거리지. 네. 그래서 얘는 VAB고 얘는 VAC인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지. 이해 가니 과연은? 네, 선생님. 그냥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 A에 의해서도 전위가 C의 전위가 발생하는 거고 B에 의해서도 C의 전위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두 개의 케이스로 봐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일단 다음 문제는 어때? 38번이요, 쌤. 38번. 네. 반지름이 1m인 도체구에 도체구가 있다. 반지름이 1m다.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는 몇 킬로볼트인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 즉 공기 주위의 절연 내력은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다. 볼트 퍼 미터는 뭐의 단위였어? 전개요. 그렇죠. 전개죠. 전개의 단위죠. 전개는 2였죠. 즉 공기 주위의 절연 내력이란 것은 절연 내력이 뭐야? 이게 절연 내력 견딜 수 있는 한계치야, 한계치. 전기적으로. 즉 전개가 3 곱하기 10의 6승일 때까지가 맥스라는 거지. 최대치라는 거야. 최대치. 그러면은 이 전위,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 V랑 이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전개 E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V랑 E랑 서로 공식이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V는 2 곱하기 거리라는 공식이 있어. V는 ER이라는 공식이 있어. 이게 39페이지에 쌤이 하면서 아까 전에 한번 안 짚었구나. 이 부분도 기억해 두세요. 전개의 세기 곱하기 그 거리를 하면은 전위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V는 ER이라는 공식이 있어. 전개 곱하기 거리는 전위다. 이 해설도 나오죠. 구전하 또는 일정한 전개에서 V는 EA이므로 그래서 EA라는 것은 이 A는 이제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네. 3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 예. 거리가 1m니까. 그래서 3000kV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제 생각이 필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 공식이 이제 정확하게 적용이 되려면은 이 A랑 B 지점 사이에 전개의 세기가 2잖아? 네. 그러면은 전개의 세기 2가 뭐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거리 R이 3이야. 그러면은 V는 몇이 될까? 9요? A와 그쵸. 3 곱하기 3에서 9가 되는 겁니다. A와 B 사이의 전위차가. 오케이? 네. 근데 너희들은 그 정도만 알아놔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전개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쌤이 평등 자장이라는 걸 얘기했지. 네. 그 지난 시간에 평등한 전기장. 네. 그게 어느 경우에 그랬니? 면이요. 면이었지. 그런 경우는 거리에 상관없이 전개의 세기가 똑같죠. 네. 그런 경우가 이게 정확하게 먹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개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뭐 적분을 하는 거야. 인테그럴 E, dr 이런 식으로 이 전개의 세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안 되고 적분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냥 뭐 거기까지는 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냥 V는 ER이라는 공식을 외워두세요. V는 ER. 이 정도 이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적분까지 하면 어차피 못 푸니까 이 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40번 같은 경우도 기억은 해둬야 됩니다. 40번 같은 경우도 반지름이 R1인 가상 구 표면에 플러스 Q쿨롱이 구 표면이야. 구 표면에 플러스 Q쿨롱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가상 구 내의 구 내부의 전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 Q쿨롱이 가상 구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가상 구 내부의 전위는 도체 표면의 전위와 같다. 이것 꼭 기억하세요. 즉 도체구 표면 전위는 점 전하 Q쿨롱이 중심에 있고 거리가 R1인 점의 전위와 같다는 것이다. 즉 반지름이 여기서는 R1이죠. 네. 1일 때 이 지점에서의 전위가 얘가 되겠죠. 얘가 가면 여기서부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줄어들겠죠. 근데 네. 내부 전하가 없는 이 내부는 동- 전위가 똑같다는 거야, 얘랑. 쌤 뭐라고요, 쌤? 전이가 똑같다고요? 보자. 이렇게 구가 있어. 축구공이 있어. 근데 그 내부에 전하가 없어. 그러면은 전개의 세기는 어땠어? 내부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내부에 전하가 0. 0이었죠? 전개의 네. 세기는 0이었죠? 내부에 전하가 없을 경우는. 그치? 네. 근데 전위는 0이 아니라 이 표면의 전위랑 똑같다는 거야. 이 겉표면의 전위랑. 전위가 이렇게 내 표면이랑 똑같다가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꼭 적어 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선생님. 됐습니까? 전개의 세기는 내부에 전하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R제곱분의 1이니까. 선생님, 1단 그 벡터는 언제 배워요? 벡터? 네. 벡터는 정기 한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쯤? 그쯤 배우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왜, 빨리 배우고 싶니? 쌤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 네. 왜 빨리 하고 싶은데? 네, 여기 있는 문제 좀 풀어보고 싶어요. 풀어보고 싶어서? 네. 맞아. 그런 마음이 들면 하려고 좀 뒤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수학적인 것도 있고, 좀
원리보다는 계산 위주가 많아서 앞 1장이 1장부터 하면은 그거 풀다가 흥미를 상실하거나 포기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닌데 1장부터 수학 막 많이 나오고 하면은 거기 풀다가 애들이 이제 아 자기학 너무 어렵다 접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 아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조금 느낄 때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쯤 뭐 그쯤 돼서 배우면은 좀 맞을 것 같아.